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KC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KC 인증은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다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KC 인증을 의뢰하시거나 이제 또 행정처분의 공문을 받고 연락을 주시는 상품의 유형들을 보면은 어린이 제품이 가장 많고요. 뭐 전기 콘센트와 같은 전기 제품, 또 자동차 타이어, 그런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을 갖고 이제 KC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기가 억울한 거에 대하든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는데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기 위한 의견서나 소명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KC 인증이라는 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행정처분 공문이 오거나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문이 옵니다. KC 인증은 챔프라고 해서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시험 성적서는 KC 인증의 제품에 따라서 인증을 받는 시험 기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티티, 또 KCR, 또 KCL, KTR, 뭐 이런 식으로 PT, 이런 시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관별로 또 전기 제품은 전기 제품 전문 또 시험 연구소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연구소를 찾아서 시험을 받아서 적합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제 제품 그레이드에 따라서 또 그 인증을 받는 명칭이 좀 다릅니다. 안전 인증이 있고,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 기준 준수,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인이 생각할 땐 이게 굉장히 차등적이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KC 인증을 대행하는 이민경 행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험 성적서를 의뢰해서 시험을 받은 후에 적합을 받아야지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챔프에 등록까지 해서 승인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식의 정도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KC 인증을 받으려면은 제품에 대한 MSDS도 있어야 되고, 또 제조회사에 대한 그 공장 등록증, 만약에 수입을 할 경우에는 수입국으로부터 제조사에 대한 공장 등록증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부속서라는 게 있어요. 그 부속서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시험을 어떤 항목을 하고 어떤 기준이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지 적합이 나오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는 거를 이제 부속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경 행정사가 KC 인증 의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부속서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시험하는 시험 기관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시험 연구원과 섭외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너한테 시험 의뢰를 할 거니까 이제 신청서를 받으면 시험을 제대로 해달라.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신청서를 아무 곳이나 이제 뭐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는 시험기관을 찾고 시험기관을 찾은 다음에 시험 담당자까지 통화를 해서 그 시험을 어떤 부속서에 근거해서 시험을 하는지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파악한 부속서와 실제적으로 시험연구소에서 적용하는 부속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연구소에 맞는 양식에 따라서 시험 의뢰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의뢰서에 따라서 그 시험 연구소에서 시험을 한 다음에 적합 판정이 나왔을 적에 그 적합 성적서를 갖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다 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그 적합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유통할 수 있는 KC 인증 스티커 마크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게 되고, 만약에 이게 안전 확인이나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챔프에다가 다시 그 시험 성적서와 챔프가 요구하는 서식에 맞게 내용을 기재해서 다시 환경부에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챔프라는 걸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그 승인에 의한 상단에 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매긴 스티커를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보내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KC 인증 절차에 해당이 되고, 근데 최근에는 KC 인증 절차로 인해서 의뢰를 하시는 분보다 KC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을 하다가 행정처분 공문을 받고 부랴부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게, 그 담당자가 이제 제품안전관리원이라든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문이 올 때는 담당자 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면 이제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볼 수 있죠. 먼저 이제 이민경 행정사한테 의뢰를 하면 내가 그 행정처분을 받기에는 이와 같은 억울한 점이 있다. 억울한 점에 대해 1, 2, 3를 정리하고 억울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공문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의견서 내지는 소명서를 제출을 합니다. 이건 이제 선제적 대응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낸 다음에 이제 그 해당되는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제가 행정처분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보냈으니 잘 검토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현장 그것이 그 담당자 입장에서 납득이 가고 타당하다고 인식이 될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오지 않고 간략하게 약간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 정도를 내는 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갈 때까지 가자 하는 식으로 담당자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연락이 와서 몇 날 며칠 당신의 현장에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현장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 와도 크게 바뀔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프로세스상 반드시 현장을 가야 되니까 현장을 온 다음에 이제 이거는 경찰서에 이첩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때는 늦으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뢰인의 경우는 본인이 기다리다가 뒤늦게 이민경 행정사에게 소명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해야겠다 해서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명 자료를 다 작성을 해서 이제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려는 순간 그 공무원이 먼저 전화가 와서 나 내일 너한테 현장 실사 올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소명 자료를 보냈는데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먼저 보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건 됐고요. 제가 현장에 갈 거고 경찰에 이첩을 했을 때 경찰서에 가서 소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공무원 22년 경력자로서 행정사를 하면서 이제 대관 이제 행정부를 대상으로 많은 상담과 이제 선처를 바라는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제품안전관리원이라든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기관이 아니고 정부 부처가 아니고 정부가 위탁한 또는 정부 지정한 기관인 것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보다는 경찰이 더 대화에, 왜냐하면 상급자인 거죠. 지위가 높을수록 결정의 범위가 넓고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비해서 지위가 낮을수록 경직된 최소의 범위를 갖고 판단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게 가서
의견서와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결과를 얻는데 불리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경찰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와닿기 때문에 이제 염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작성해드린 의견서나 소명서를 갖고 경찰서에 가서 잘 소명을 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정기 제품으로 인해서 제품안전관리원에서 행정처분 안내 공문을 받으신 분은 이미 이제 때는 늦어서 경찰로 이첩된다는 연락까지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가서 의견이나 소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요, 그동안 물건 4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가서 그 4개 팔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구두로 4개를 팔았다는 거는 신빙성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서나 소명서를 제출을 할 때는 주장과 함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품안전관리원이나 국가기술표준원에 소명을 할 때도 의견서와 소명서, 그 다음에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되듯이 경찰서에 갈 때도 의견서와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했을 때 선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KC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분이거나 KC 인증을 받지 않아서 행정처분 공문을 받으신 분이 있다라면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